성범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 내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사실 있기가 쉽지 않아요. 강간 당하는 현장을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닌 이상 사실 직접적인 증거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요즘 이성을 어플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어플로 원나잇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요새 이성을 만나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만남이 좀 어렵고 어플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어플로 만나는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아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인맥이 연결된 경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어플 만남으로 연애까지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어플로 만난 사람하고 원나잇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원나잇 시 주의해야 될 점 3가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로 원나잇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제일 첫 번째는요, 불법 촬영입니다.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워낙 흔하게 있기도 하지만 원나잇 할 때 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안에서는요, 자랑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 몰래 촬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를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또 유포를 했어요. 이런 사건이 의외로 좀 흔해요. 그래서 원나잇 할 때 이렇게 촬영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를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플로 사람을 만나서 원나잇을 할 때 제일 문제점은 내가 상대방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안 돼요. 내 남자친구다, 아니면 내 여자친구다, 내 연인이다 이러면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어떻다. 그런데 원나잇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을 어플로 만나서 원나잇을 한다. 그러면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특히 불법 촬영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법 촬영 의심될 때 그때 제가 한 영상 여기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로 원나잇을 한 경우에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준강간입니다. 이 준강간하고 강간 차이점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강간은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제 간음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고,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한거 불능인 경우에 이거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범죄죠. 준강간 관련해서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준강간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어플로 원나잇 하는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제정신으로 원나잇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나서 이제 모텔이나 호텔에 가가지고 원나잇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여자분이 너무 많이 술을 마신 경우에는요, 나중에 준강간으로 남성분을 고소하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이 피해자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남녀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굉장히 이제 휘청휘청하고 제대로 인식도 못 해가지고 가해자가 거의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남성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나잇이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를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요, 피해자의 모습 그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보면은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장소를 인식하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봐서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클럽에 왔으니까 이거는 원나잇에 동의한 거 아니냐, 혹은 어플에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고 만났으니까 이게 동의한 게 아니냐 해도요, 이게 준강간으로 고소가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겠죠.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원나잇은 하지 않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어플로 원나잇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무고입니다. 사실 무고죄가 그렇게 흔하게 있는 죄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요새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고가 가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나잇을 했을 경우, 아니면 원나잇이 아니더라도 교제를 하기 전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요, 나중에 교제를 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좀 기분이 나쁜 언행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은 중간간이라던가 혹은 강간 이런 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 내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사실 있기가 쉽지 않아요. 강간 당하는 현장을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닌 이상 사실 직접적인 증거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진짜 맘먹고 일관적으로 무고한다? 그러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나잇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도 많고 이제 떠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목격자를 확보를 하거나 혹은 원나잇을 할 때 미리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두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의 이제 내밀한 관계에 그러면 안 되지만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성관계 녹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의에 대한 녹음 말하는 거죠. 미리 동의를 좀 명시적으로 받아두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대화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했다, 원나잇 동의를 했다, 이런 거 녹음하는 거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플로 만나서 원나잇을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거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거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아주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플 만남이 늘어나고 원나잇이 늘어나면서 문의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실 때는요, 여기 밑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의뢰인 관련된 비밀 같은 거는 분명히 지키니까 그런 거는 좀 안심하시고 그렇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